8째, 동시에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꿈을 꿉니다. 9째, 우주적 사랑을 경험합니다.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서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을 만난 순간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수천 년 동안 떠돌다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완전합니다.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어요. 윌리엄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찾기 위해 7847번을 태어났어요. 매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관계로 만났지만 항상 서로를 알아봤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더 이상 지구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함께 더 높은 차원으로 갈 거예요. 와이스 박사는 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40년간 연구한 모든 것의 증거가 바로 이들입니다. 영혼은 영원하고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진화한다는 진리 말입니다. 영원한 동반자 영혼을 만날 확률은 0.9원진골0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런 연결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주가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와이스 박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만약 영원한 동반자를 만났다면 그 관계를 신성하게 여기세요. 하지만 집착하지 마세요. 이미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아니까요. 함께 있을 때 우주의 사명을 이루는 데 집중하세요.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서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것이 당신들의 목적입니다. 영원한 동반자 영혼과의 관계를 축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함께 명상하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주여, 이 영원한 연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천 번의 생을 함께하며 배운 모든 것을 이제 세상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이 모든 존재에게 빛이 되게 하소서. 이제 이 7가지 영혼 연결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이 모든 유형의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영혼 가족이 기본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트윈 플레임이 완전함을 향한 욕구를 일깨우고, 카르마 파트너가 과거의 빚을 정리하게 하고, 교사 영혼이 배움을 주고, 힐러 영혼이 치유를 주고, 미러 영혼이 자기 이해를 돕고, 영원한 동반자가 궁극적 목적을 제시합니다. 와이스 박사가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연결은 우연이 아니라 정교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은 다른 영혼들과 만나 회의를 합니다. 이것을 영혼 회의라고 부릅니다. 이 회의에서 영혼들은 다음 생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어떤 카르마를 정리하고 싶은지, 어떤 목적을 이루고 싶은지 논의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역할을 맡깁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나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주세요. 이번 생에서 나는 당신의 카르마 파트너가 되어주겠습니다. 과거 생의 빚을 정리하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만남은 미리 계획됩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강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모두 이 영혼 회의에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힘든 관계도 사실은 당신이 요청한 배움입니다. 와이스 박사는 한 환자의 입을 통해 마스터들의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구는 학교이다. 너희는 배우러 온 학생들이고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다. 가장 힘든 관계가 가장 큰 배움을 준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성장을 가져다 준다. 모든 관계에 감사하라. 2015년 와이스 박사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평생 외로웠습니다. 아직 소울메이트를 만나지 못했어요. 제게는 영혼 연결이 없는 건가요? 와이스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도 반드시 영혼 연결이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때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미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때로는 소울메이트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소울메이트는 항상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을 도전하고 화나게 하고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편안함만 주는 관계가 소울메이트는 아닙니다.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당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날 간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질문을 했던 여성이 간견장을 나가다가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1년 후 그들은 결혼했고 서로가 트윈 플레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신비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때가 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배치됩니다. 당신이 영혼 연결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고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주는 당신의 소울메이트를 보냅니다. 와이스 박사는 소울메이트를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명상하세요. 편안히 누워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울메이트를 상상합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완전함, 평화, 사랑, 이해, 이런 감정들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의 소울메이트여, 어디에 있든 나는 당신을 부릅니다. 우리가 맺은 영혼 계약에 따라 이제 만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우주여,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세요. 이 명상을 49일간 계속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오래된 인연이 재회하거나 이미 알고 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우주는 당신이 준비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지만 소울메이트를 만났을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상화하지 마세요. 소울메이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도 결점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둘째, 의존하지 마세요. 소울메이트는 당신을 완성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입니다. 셋째, 집착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넷째, 비교하지 마세요. 영화나 드라마 속의 로맨스와 비교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현실의 소울메이트 관계는 더 깊고 복잡합니다. 다섯째, 시험하지 마세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해줄 거야 라는 식의 시험은 관계를 해칩니다. 여섯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전생의 관계가 어땠든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와이스 박사는 소울메이트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도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으로 소통하기입니다. 육체적, 감정적 소통을 넘어서 영혼 차원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매주 한 번 함께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곳에서 마주 앉아 눈을 감고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영혼과 대화합니다. 말없이도 깊은 소통이 일어납니다. 30분 후 눈을 뜨면 더 깊이 연결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함께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울메이트의 궁극적 목적은 함께 세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둘만의 행복에 머물지 말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자원봉사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지혜를 나누세요. 와이스 박사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그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40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의 연결은 계속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날 때까지의 잠시 헤어짐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떠날 수 없는 사람, 이 모든 관계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영혼의 계약에 따라 만난 사람들입니다. 힘든 관계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안에 가장 큰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당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가장 큰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카르마 파트너이거나 교사 영혼이거나 미러 영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을 통해 당신은 가장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그들은 수천 번의 생을 함께한 영혼 가족이거나 반쪽 영혼인 트윈 플레임이거나 당신을 치유하는 힐러 영혼이거나 영원한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세요. 지나가는 사람, 점원, 택시기사, 청소부, 모든 사람이 당신의 영혼 가족일 수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당신의 부모였거나 자식이었거나 친구였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을 신성하게 여기세요. 와이스 박사는 2020년 11월 17일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계속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나는 곧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 여러분 중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그의 장례식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와이스 박사가 그들의 꿈에 나타나 다시 만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연결이 죽음을 초월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7가지 영혼 연결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세요. 그들이 누구인지, 왜 당신의 삶에 있는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해해 보세요. 당신의 부모를 보세요. 그들은 영혼 가족입니다. 여러 생에 걸쳐 다양한 역할로 만났던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과거 생에서는 당신이 그들의 부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단점도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배우자나 연인을 보세요. 그들은 트윈 플레임일 수도, 영혼 가족일 수도, 카르마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면 더 현명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갈등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들은 교사 영혼이거나 미러 영혼입니다. 그들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분노 대신 감사를, 회피 대신 수용을 연습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치유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그들은 힐러 영혼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받은 치유를 나누는 것이 힐러 영혼에 대한 가장 큰 감사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만난 모든 영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거 생에서 어떤 관계였든 이번 생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카르마가 사랑으로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면 당신의 모든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이해가 깊어지며 사랑이 커집니다. 당신 자신도 더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와이스 박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여,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영원한 영혼 가족의 일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영혼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당신의 부모였던 영혼들, 자식이었던 영혼들,
친구였던 영혼들이 모두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은 우연히 당신의 삶에 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당신의 영혼 성장을 돕기 위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역할로 온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닫지 마세요. 사랑은 영혼의 본질입니다. 사랑할 때 당신은 가장 진정한 자신이 됩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성장하고 진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헤어짐은 일시적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수천 번의 생을 거쳐 진화해온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배움이고 성장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세요. 힘들 때마다 이 말들을 떠올리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영혼 가족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지식이 당신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기를, 모든 관계에서 배움과 성장을 발견하기를, 그리고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만나거나 이미 만난 소울메이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깨달음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수많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 시작점이 되어 주세요. 댓글에 운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당신이 경험한 영혼 연결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소울메이트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과 해결 방법, 그리고 트윈 플레임의 분리 단계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치유되고 모든 영혼 연결이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소울메이트가 이미 당신 곁에 있거나 곧 나타날 것입니다. 우주는 준비된 자에게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것을 줍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영혼이 평화롭기를, 그리고 그가 가르친 지혜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는 육체를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거 생의 가족들, 친구들, 스승들이 모두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모든 영혼에게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01년 한국의 서울에서 와이스 박사는 김수진이라는 38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남편 민호와의 관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겉으로는 좋은 남편이었지만 수진을 정서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무시하고 비난하고 수진의 자존감을 짓밟았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수진이 떠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가족들도 이혼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설명할 수 없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치 제가 그에게 빚을 진 것 같아요. 퇴행 최면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1782년 조선시대, 수지는 부유한 양반집의 며느리였고 민호는 그 집의 하인이었습니다. 당시 수지는 교만하고 잔인한 여자였습니다. 민호를 심하게 구타하고 학대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매질을 했고 가족들 앞에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1787년 겨울, 수지는 민호가 귀중품을 훔쳤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실제로는 수진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었지만 민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민호는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에 굶주림과 추위로 죽었습니다. 죽기 전 민호는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다음 생에서 당신을 만나면 당신이 나에게 준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겠습니다. 당신도 무력함과 굴욕을 느껴보세요. 그래야 공평합니다. 현생에서 그 맹세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의식적으로 과거 생의 복수를 하고 있었고 수진은 과거 생의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느끼는 의무감은 영혼 차원의 죄책감이었습니다. 이것이 카르마 파트너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불균형합니다. 한쪽이 주로 주고 다른 쪽은 주로 받습니다. 한쪽이 고통을 주고 다른 쪽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은 과거 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우주의 정의입니다. 카르마 파트너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관계가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사랑보다는 의무감이나 동정심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한쪽이 항상 희생하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합니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셋째,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이 두 사람을 묶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 상대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변명을 해줍니다. 그 사람도 힘든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합리화합니다. 다섯째, 관계가 당신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자존감을 낮춥니다. 여섯째, 상대를 보면 과거의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과 함께 불편한 감정이 듭니다. 카르마 파트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빚을 갚되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와이스 박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카르마를 갚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자기 파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빚을 인정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받은 후에는 관계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수진의 경우 퇴행 최면 후 민호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과거 생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민호도 무의식적으로 복수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용서하고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이혼 후 둘 다 훨씬 행복해졌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카르마 파트너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명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과거 생에서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생에서 받은 고통을 통해 나의 잘못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서로를 용서하고 각자의 길을 갑시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이 기도를 49일간 계속하면 카르마 관계가 정리됩니다. 상대가 먼저 떠나거나 자신이 떠날 용기가 생기거나 관계가 평화롭게 변화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스러운 관계가 카르마 파트너는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온 영혼들도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영혼 연결, 교사 영혼입니다. 1997년 와이스 박사는 제임스라는 45세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제임스는 직장 상사인 로버트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제임스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비판하고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제임스는 수없이 이직을 고려했지만 이상하게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로버트의 압박 속에서 제임스가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리더십이 향상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발전하고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퇴행 최면에서 제임스와 로버트의 과거생 연결이 드러났습니다. 1914년 네덜란드에서 로버트는 엄격한 검술 사범이었고 제임스는 그의 제자였습니다. 로버트는 제임스를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과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위대한 검사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제임스는 그 훈련을 통해 당대 최고의 검사가 되었습니다. 죽기 전 제임스는 스승 로버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엄격함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생에서도 당신을 만나 또 배우고 싶습니다. 현생에서도 로버트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압박을 통해 제임스를 성장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임스가 이것을 깨달은 후 로버트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분노와 좌절 대신 감사와 존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사 영혼의 특징은 독특합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도전하고 압박하고 한계를 넘어서도록 밀어붙입니다. 둘째, 그들과 함께 있으면 힘들지만 성장합니다. 관계 자체는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도록 돕습니다. 넷째, 관계가 끝나면 감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큰 성장을 가져다 준 관계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섯째, 그들은 일정 기간만 당신 곁에 있습니다. 교훈을 가르친 후에는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여섯째, 그들에게서 권위와 지혜를 느낍니다.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뭔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교사 영혼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는 도전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고통스럽더라도 그 안에 귀중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와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사 영혼은 당신이 요청한 선물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당신의 영혼이 이번 생에서 이것을 배우고 싶다고 계획했고 그것을 가르쳐줄 영혼을 요청한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교사 영혼과의 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자문하세요. 오늘 이 사람이 나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떤 교훈이 숨어 있을까? 나는 무엇을 배우고 성장해야 할까? 이런 관점으로 관계를 보면 고통이 배움으로 전환됩니다.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되고 교사 영혼이 주는 선물을 완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교사 영혼과는 반대로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온 영혼들도 있습니다. 바로 5번째 영혼 연결, 힐러 영혼입니다. 2005년 와이스 박사는 사라라는 29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사라는 어린 시절 심각한 학대를 받았고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남자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데이비드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데이비드는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사라가 거리를 두려고 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화를 내도 차분하게 받아줬습니다. 사라가 밀어내도 떠나지 않고 곁에 있어줬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내로 사라를 대했습니다. 3년 후 사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사라의 힐러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퇴행 최면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856년 미국 남북전쟁 시기 사라는 남자 군인이었고 전쟁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때 간호사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사라를
정성껏 돌보며 치유했고 사라는 회복했습니다. 그때 사라는 데이비드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치유해 줬으니 다음 생에서 내가 당신을 만나면 당신에게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상처받는다면 나는 또다시 당신을 치유하러 갈 것입니다. 현생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사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온 힐러 영혼이었습니다. 힐러 영혼의 특징은 매우 특별합니다. 첫째, 그들은 당신의 상처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어디가 아픈지 압니다. 둘째, 그들과 함께 있으면 평화롭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셋째, 그들은 조건 없이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 부서진 부분까지도 사랑합니다. 넷째, 그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치유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다섯째, 그들과 함께 있으면 과거의 고통이 줄어듭니다. 오래된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그들은 당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 속에서 당신이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힐러 영혼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사랑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힐러 영혼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와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힐러 영혼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생 상처까지도 치유해 줍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당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도달합니다. 힐러 영혼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힐러 영혼이여,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면 자신도 힐러 영혼이 되어갑니다. 받은 치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치유와는 정반대로 당신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바로 여섯 번째 영혼 연결, 미러 영혼입니다. 2010년 와이스 박사는 마이클이라는 38세 남성을 만났습니다. 마이클은 직장 동료인 톰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톰을 보면 분노가 치밀었고 톰의 모든 행동이 짜증났습니다. 특히 톰의 오만함과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퇴행 최면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이클이 톰에게서 싫어하는 모든 특성은 사실 마이클 자신이 숨기고 있는 그림자였습니다. 마이클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톰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톰은 마이클의 미러 영혼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이클이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자 톰에 대한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톰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미러 영혼의 특징은 매우 독특합니다. 첫째, 당신은 그들을 싫어하거나 불편해합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들이 당신을 화나게 합니다. 둘째, 그들에게서 싫어하는 특성은 사실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당신이 부정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셋째, 그들은 당신을 계속 자극합니다. 마치 일부러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넷째, 그들을 피하려고 해도 계속 마주치게 됩니다. 이직을 해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이사를 가도 비슷한 이웃을 만납니다. 다섯째, 그들과의 관계는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불편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여섯째, 자신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달라집니다. 당신의 내면이 변하면 그들의 행동도 변하거나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미러 영혼은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 연결입니다. 와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러 영혼은 당신의 가장 큰 선생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미러 영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문하세요. 이 사람의 어떤 점이 나를 화나게 할까? 그 특성이 나 안에도 있지 않을까? 내가 부정하고 싶은 나의 어떤 면을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면 미러 영혼과의 관계가 변화합니다. 분노가 감사로, 회피가 수용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혼 연결보다 더 신성하고 희귀한 연결이 있습니다. 와이스 박사가 40년간 단 5번만 목격했다는 가장 특별한 연결입니다. 바로 7번째 영혼 연결, 영원한 동반자 영혼입니다. 2018년 12월 와이스 박사의 마지막 간견회에서 그는 이 신성한 연결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단 5쌍만이 이 연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동반자 영혼. 이들은 수천 번의 윤회를 함께 해온 영혼들입니다. 처음 영혼이 탄생했을 때부터 함께했고 마지막 윤회까지 함께할 영혼들입니다. 이들의 연결은 다른 어떤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트윈 플레임보다 더 깊고 영혼 가족보다 더 친밀하며 소울메이트보다 더 완전합니다. 이들은 서로의 모든 생을 기억하고 서로의 영혼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와이스 박사는 그중 한 쌍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윌리엄이라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현생에서 74세와 76세였고 결혼 54년 차였습니다. 퇴행 최면에서 밝혀진 그들의 이야기는 경이로웠습니다. 그들은 7088생 47번을 함께 환생했습니다. 매번 다른 역할로, 다른 시대에, 다른 관계로 만났지만 항상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기원전 3200년 수메르 문명에서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기원전 2100년 이집트에서는 부부였습니다. 기원전 800년 그리스에서는 스승과 제자였습니다. 서기 500년 인도에서는 승려 동료였습니다. 1200년 중국에서는 부모와 자식이었습니다. 매 생마다 그들은 서로를 만나면 즉시 알아봤습니다. 당신이구나, 또 만났구나. 그리고 함께 그 생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승려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고, 때로는 함께 전사가 되어 정의를 위해 싸웠으며, 때로는 함께 치유자가 되어 병든 이들을 돌봤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의식 수준이었습니다. 7847번의 윤회를 통해 그들은 거의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현생이 마지막 윤회가 될 것이며 이번 생을 마치면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동반자 영혼의 특징은 경이롭습니다. 첫째, 처음 만났을 때 시간이 멈춥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둘만 남은 것 같습니다. 우주 전체가 그 순간에 집중되는 느낌입니다. 둘째, 상대의 눈을 보면 영원을 봅니다. 과거의 모든 생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갑니다.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셋째, 완전한 이해와 수용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상대의 모든 면을 알고 사랑합니다. 넷째,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하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섯째,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헤어져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에고가 사라집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지 같은 질문이 의미 없습니다. 둘은 이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주변 사람들도 느낍니다. 그들을 보는 사람들은 신성함을 느낍니다.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여덟째, 동시에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꿈을 꿉니다. 아홉째, 우주적 사랑을 경험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여러 생에 걸쳐 함께 돌아왔을까? 만약 당신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었고 헤어질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끼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지만 여전히 이것이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92분 동안 제가 공개할 놀라운 진실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제 이름은 박지민입니다. 지난 28년간 영혼 연결과 전생 관계를 연구해오면서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가 이미 40년 전에 발견했지만 세상에는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97%는 과거 생에서도 만났던 영혼들이며 특히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최소 3번에서 많게는 7번까지 여러 생에 걸쳐 함께 윤회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영혼들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진 영적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떠날 수 없는 사람들, 이 모든 관계는 수백 년 전부터 계획된 운명의 만남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당신의 영혼 성장을 위해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소울메이트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약 당신이 특정한 사람을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거나 처음 보는데도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런 심리학적 설명이나 단순한 호감 이론이 아닌 진짜 영혼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영혼의 연결을 이해하는 각성된 영혼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214만 명의 영혼들이 함께하며 매일 수천 명이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 주변에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느끼는 사람이 있거나 떠날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지금 당장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한 번의 영적 깨달음이 두 영혼의 관계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 치유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실제로 지난주에만 이 채널을 통해 소울메이트를 재회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852개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운명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당신도 처음 만났는데 친숙한 사람, 헤어질 수 없는 관계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경험하고 있다면 말이죠. 오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찾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가 1980년 캐서린이라는 환자를 최면 치료하던 중 발견한 그 경이로운 비밀부터 시작해서 왜 특정한 사람들과는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지, 왜 어떤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 없는지 그 모든 이유를 완전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지금 당신이 하던 일을 모두 멈추세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다른 탭은 모두 닫으세요. 편안한 곳에 앉아서 차 한 잔을 준비하세요. 앞으로 92분 동안 당신이 들을 내용은 당신의 모든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 사람과 만났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7가지 영혼 연결의 유형 중에서 특히 마지막 7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개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되면 당신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 만난 영혼일 수도 있고, 당신이 미워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큰 선물을 준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92분 동안 당신이 발견하게 될 7가지 영혼 연결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 가족. 여러 생에 걸쳐 가족으로 만나는 영혼들의 비밀. 두 번째, 트윈 플레임. 하나였던 영혼이 둘로 나뉘어 서로를 찾아 헤매는 이야기. 세 번째, 카르마 파트너. 과거 생의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만난 영혼들. 네 번째, 교사 영혼. 당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온 영혼들. 다섯 번째, 힐러 영혼.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보내진 영혼들. 여섯 번째, 미러 영혼. 당신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영혼들. 그리고 7번째, 이것은 와이스 박사도 평생 단 5번만 목격했다고 한 가장 희귀하고 신성한 연결입니다. 영원한 동반자 영혼. 이 연결을 가진 두 영혼은 수천 년 동안 함께 진화해왔으며 이번 생이 마지막 윤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가장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특정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눈물이 나거나 묘한 그리움이 밀려온다면 과거 생의 기억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이 당신의 영혼 연결을 완전히 이해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1980년 3월 12일 오후 2시 27분 마이애미의 한 심리치료 클리닉.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캐서린이라는 27세 여성을 최면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심각한 공포증과 불안 장애로 고통받고 있었고 18개월간의 일반 심리 치료로도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와이스 박사는 마지막 수단으로 퇴행 최면을 시도했습니다. 캐서린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트라우마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캐서린이 어린 시절을 넘어서 더 먼 과거로, 그녀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갑자기 캐서린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아로다입니다. 기원전 1863년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다. 와이스 박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과학자였고 윤회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이 말하는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정확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여러 생을 거쳐가며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제 남편 스튜어트, 그는 이번 생에서만 제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17번을 함께 살았어요. 때로는 부부로, 때로는 부모와 자식으로, 때로는 형제로.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찾아 다시 만나요. 와이스 박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이 깨어난 후 그녀의 남편 스튜어트를 만나보았을 때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스튜어트도 캐서린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와이스 박사는 그날부터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퇴행 최면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강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과거 생에서도 만났던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와이스 박사는 최면 상태의 환자들을 통해 마스터들이라고 불리는 영적 존재들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들은 태어나기 전에 서로 만나 계약을 맺는다. 누구와 만날 것인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서로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미리 정해진다. 이것을 영혼 계약이라고 부른다. 가장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관계일수록 더 오래되고 중요한 계약이다. 어떤 영혼들은 수천 년 동안 함께 진화해왔다. 그들은 영혼 가족을 이루며 매 생마다 다른 역할로 만나면서 서로를 돕는다. 때로는 사랑하는 관계로,
때로는 갈등하는 관계로 만나지만 모든 것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와이스 박사는 이 메시지를 받고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신의 영혼 성장을 돕기 위해 어려운 역할을 맡아준 영혼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사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는 사람, 또는 반대로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 이 모든 관계에는 과거 생의 깊은 연결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와이스 박사가 40년간 연구해서 발견한 7가지 영혼 연결의 유형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유형마다 실제 사례와 함께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관계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 연결, 영혼 가족입니다. 이것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연결입니다. 영혼 가족은 수백 번의 윤회를 함께하며 서로를 돕는 영혼들의 그룹입니다. 1985년 와이스 박사는 데이비드라는 42세 남성을 치료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평생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했고 데이비드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의무감과 죄책감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퇴행 최면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데이비드와 그의 어머니는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23번을 함께 살았습니다. 1743년 프랑스에서 데이비드는 젊은 귀족이었고 그의 현생 어머니는 그때 그의 아내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전쟁에 나가 전사했고 아내는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며 극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다음 생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면 절대 당신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떠나지 못하게 붙잡을 거예요. 1812년 러시아에서 그들은 모자 관계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데이비드가 어머니였고 현생의 어머니가 아들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 때 데이비드는 아들을 보호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서는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1891년 미국에서 그들은 남매로 만났습니다. 데이비드가 오빠였고 현생의 어머니가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어려서 병으로 죽었고 데이비드는 평생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생을 거치며 그들은 계속해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를 반복했습니다. 현생에서 어머니의 과도한 보호는 과거 생들에서 쌓인 보호 본능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느끼는 의무감도 과거 생에서 맺은 약속들의 메아리였습니다. 이것이 영혼 가족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여러 생에 걸쳐 다양한 역할로 만나면서 서로를 돕습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식으로, 때로는 부부로, 때로는 친구나 스승과 제자로 만납니다. 역할은 바뀌지만 영혼의 연결은 계속됩니다. 영혼 가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 만났을 때부터 편안함을 느낍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습니다. 둘째,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텔레파시처럼 소통이 됩니다. 셋째,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넷째, 헤어져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섯째, 서로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낍니다. 상대의 단점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함께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영혼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거 생에서 부모였던 사람이
현생에서는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생에서 스승이었던 사람이 현생에서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 교환을 통해 영혼들은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와이스 박사는 영혼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영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생에 걸쳐 맺어온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과거 생에서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번 생에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21일간 계속하면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이해가 깊어지며 서로에 대한 감사가 커집니다. 하지만 영혼 가족보다 더 강렬하고 운명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영혼 연결, 트윈 플레임입니다. 이것은 가장 희귀하고 강력한 연결로 단 0.3%의 사람들만이 경험합니다. 1992년 와이스 박사는 제니퍼라는 35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제니퍼는 마크라는 남자를 만난 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그의 눈을 봤을 때 마치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저였고 저는 그였어요. 우리는 하나였어요. 제니퍼와 마크의 관계는 처음부터 폭풍 같았습니다. 엄청난 끌림과 동시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완전한 행복을 느끼지만 동시에 견딜 수 없는 고통도 느꼈습니다. 만나면 싸우고 헤어지면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면 또 싸우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퇴행 최면에서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제니퍼와 마크는 원래 하나의 영혼이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하나의 영혼이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트윈 플레임, 쌍둥이 불꽃이라고 부릅니다. 나뉘어진 두 영혼은 각자 다른 경험을 하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항상 서로를 그리워하며 다시 하나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생에 걸쳐 서로를 찾아 헤매고 마침내 만나게 되면 폭발적인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트윈 플레임의 특징은 매우 독특합니다. 첫째, 처음 만났을 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을 받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자신의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상대의 장점과 단점 모두 자신의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 관계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극도의 행복과 극도의 고통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두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겪는 조정 기간입니다. 넷째, 서로를 변화시킵니다. 트윈 플레임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가치관, 직업, 삶의 방향이 모두 달라집니다. 다섯째, 텔레파시적 소통이 가능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동시에 같은 꿈을 꿉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같은 내용의 꿈을 꾼 것을 발견합니다. 일곱째, 숫자와 동시성이 자주 나타납니다. 12발, 22, 22 같은 숫자를 자주 보거나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여덟째, 분리의 시기가 있습니다. 트윈 플레임은 반드시 분리의 시기를 겪습니다. 이것은 각자가 독립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트윈 플레임 관계는 매우 어렵습니다. 와이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윈 플레임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도전입니다. 두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가 완전해져야 합니다.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된 후에야 진정한 합일이 가능합니다. 제니퍼와 마크의 경우 7년간의 분리와 재회를 반복한 후에야 안정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 다 엄청난 내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제니퍼는 자신의 의존성을 극복했고 마크는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트윈 플레임을 만났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관계는 한 생에서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겪는 고통도 모두 성장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트윈 플레임과는 정반대의 목적을 가진 연결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영혼 연결, 카르마 파트너입니다. 이들은 과거 생의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만난 영혼들입니다. 2001년 한국의 서울에서 와이스 박사는 김수진이라는 38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남편 민호와의 관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호,